교과서 18페이지입니다. 소단원 2단원 동양 및 서양의 세계 지도와 세계관이라는 단원이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세계관, 중화사상, 고려만국전도,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와 같은 단어들을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소단원의 학습 목표는 동양과 서양의 지도에 나타난 세계관 및 지리 정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동양의 세계지도, 서양의 세계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동양의 세계지도부터 볼게요. 제목은 동양의 세계지도에는 어떤 세계관이 나타날까? 이고요. 본문을 보면 중국은 나침반, 종이의 발명, 인쇄 기술의 발달로 지도 제작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하였습니다. 실제로 나침반과 종이, 그리고 화약, 인쇄술 이렇게 4개는 고대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중국의 지도에는 전통적으로 천원 지방 사상과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왼쪽에 나와 있는데 천원 지방이란 사상은 하늘은 원, 동그랗고 땅은 방이 네모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 라고 인식을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화사상은 이때 중이 중국 할 때 중자거든요.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천원지방, 중화사상 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사람들이 만든 지도는 이런 천원지방사상과 중화사상이 반영된 지도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송나라의 화이도랑 명나라의 대명혼일도는 지도의 중심에 중국이 크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 주변에 한반도, 아프리카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15세기에 정화란 사람의 항해 이후에 중국의 지리적인 인식은 동아프리카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도에 표현된 세계 인식은 제한적이었어요. 17세기 이후에 이탈리아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고려만국 전도란 지도를 제작을 했거든요. 이게 소개가 되면서 중국의 세계 인식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이 당시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리적 세계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천하도라는 이런 지도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18세기 말부터 실학자들이 서양의 근대적 지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19세기에는 구대륙과 신대륙을 동서양반구로 구분한 지구전호도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까지 나온 지도들을 일단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게요. 처음에 나온 지도는 중국 송나라의 화이도입니다. 화이도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잠깐 봤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체가 표현된 가장 오래된 지도이고요. 중국이라는 중화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지도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 한반도가 이렇게 동쪽에 위치해 있고 구석에 있는 거는 아프리카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지도는 명나라의 대명혼일도입니다. 대명혼일도에도 마찬가지로 중화사상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도의 가운데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우리나라인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작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서남아시아, 여기가 아프리카가 표현되어져 있는 지도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엄청 크지는 않죠. 근데 실제보다 중국을 엄청 크게 그렸다는 점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중화사상이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탈리아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제작했다고 하는 고려만국 전도예요. 마테오 리치는 이탈리아 출신의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582년에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린 지도에는 현재의 지도와 비슷하게 경도와 위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로선인 경선과 가로선인 위선을 사용을 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대륙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중국이 엄청 큰 세상의 중심인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존재하고 있고 다른 대륙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1402년에 조선시대 때 제작된 세계지도이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중국이 있고요. 여기 인도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가 이만큼 있고 유럽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지도는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그런 지도를 합친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세계를 지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아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조선과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관심이 있었고 이렇게 멀리 있는 국가들과 대륙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개방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화도입니다. 천화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하를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천화도에도 가운데 보면 중국이 있고요. 여기가 우리 조선, 여기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들었던 시대에도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이렇게 땅은 네모나고 그리고 천화도의 가운데 있는 중국과 조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국가고요. 그런데 외곽으로 갈수록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상상 속의 나라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그려진 지구 전후도인데요. 지구 전후도는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 이렇게 합쳐져서 지구 전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져 있고 지구 후도에는 신대륙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각각 동반구와 서반구 지구가 이렇게 구 모양으로 있으면 앞쪽과 뒤쪽 이쪽 면과 반대면을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서 지도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양의 세계지도예요. 서양의 세계지도에는 어떤 세계관이 나타날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는 경위선, 경선과 위선의 개념과 투영법을 적용한 지도로 근대 지도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중세시대의 티오 지도에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이 반영이 되었고요. 티오 지도에서 보면 가운데 T자 모양의 바다가 둥근 모양의 육지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반면에 이슬람 세계는 그리스 로마의 지도 제작 기술과 지리적 지식을 받아들였고 활발한 상업 활동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교역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 정확한 지도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바로 알-이드리시 세계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중심에 있고 세계가 원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이슬람 세계는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이슬람 세계의 사상이 반영된 지도는 아라비아 반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 이후 15세기에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는 수집할 수 있는 지리 정보가 더 풍부해지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지도 제작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가 156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지도는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고 직각으로 교차하는 경위선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비교적 정확한 직선 항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선 항로는 경선에 항상 동일한 각도로 교차하면서 전진하는 항로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해를 할 때 있어서 나침반을 특정 각도로 조정을 해놓고 계속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직선 항로가 표시되는 지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들도 하나씩 볼게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 티오 지도, 알-이드리시 세계지도,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는
이거는 복원본만 존재를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지도는 현재 존재는 하지 않아요. 현존하는 지도는 150년쯤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저술한 지리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2세기의 로마 제국의 지도이고요. 오늘날 지도 제작의 기본 원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근대 지도의 기초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지도는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예요. 이거는 1154년에 만들어진 지도이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중세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지도이고 이렇게 원으로 표시된 세계의 중심에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중심에 두고 지도의 위쪽을 남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중세시대의 티오 지도예요. 티오 지도는 여기 생긴 모양이 T와 O라고 해서 티오 지도라고 부릅니다. 이 티오 지도는 위쪽이 동쪽이에요. 아래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아시아가 표현되어져 있고 여기에 유럽, 여기 아프리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의 지도이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569년에 만들어진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직선 항로를 표시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했었어요. 목적지까지의 항로를 직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에 상인과 탐험가들이 항해에 많이 이용을 했던 지도입니다. 주로 서양에서 나침반을 한 곳으로 고정을 해서 항해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양과 서양의 세계지도 그리고 세계지도로 알 수 있는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지도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19페이지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1번에 제시된 혼일 강리 역대국도와 고려 만국전도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그 배경을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등을 전부 다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에 반해 고려 만국 전도는 경의선과 본초자오선 등이 그려져 있고 본초자오선은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도 영도의 선입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난 그런 세계 지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2번. 자료 1, 2를 참고해서 다음 세 지도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허운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티오 지도,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개의 지도를 5개의 차원에서 선생님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개의 기준은 시기, 배경, 그리고 지도가 나타내고 있는 범위, 그리고 방위, 동서남북, 위아래, 오른쪽, 왼쪽의 방위, 그리고 지도의 중심이 어디인가 이렇게 5가지를 놓고 살펴볼게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연도로는 1402년입니다.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중화사상이고요. 그리고 이 지도가 나타내고 있는 범위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입니다. 그리고 방위는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지도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티오 지도는 중세시대에 만들었어요.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이 되었던 그런 배경은 크리스트교이고요. 그리고 이 지도로 알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알 수가 있고 이 지도는 위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지도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알 이드리시 세계지도는
12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배경은 이슬람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지도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지도는 위쪽이 남쪽이고요. 그리고 지도의 중심에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 18, 19페이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